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랜섬웨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번에 키로거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랜섬웨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제 환경이 맥으로 변경이 됐는데 윈도우나 맥이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윈도우든 리눅스든 맥이든 바탕화면이나 어떤 경로든 상관이 없어요. 랜스.py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저는 바탕화면을 만들 거고요. 자, 바탕화면 랜스.py라는 파일이 하나 생겼고 그거를 끌어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올려줄게요.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랜섬웨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윈도우로 따지면은 하드디스크가 뭐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C나 D나 뭐 E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들이 있죠. 드라이브 문자 포맷인데 우선 3개의 하드디스크가 꼽혀 있을 경우에 보통 이런 식으로 뭐 C, D, E 뭐 여러 가지 문자열로 이런 디스크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선 랜섬웨어는 이 모든 그 하드디스크에 접근을 해서 여기 있는 파일들을 잠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컴퓨터에 어떤 드라이브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선 사용할 모듈들을 임포트를 해줄 거예요. 저는 지금은 맥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기획했을 당시에는 윈도우즈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맥에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도 윈도우즈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무조건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초반부에는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잠그는 함수를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실행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런 파일들이 잠기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따가 경고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실행하지 말아라. 실행을 하실 거면 저를 따라서 코드가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VM웨어라든가 이런 OS 가상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기 컴퓨터의 메인 CSM 파일들이 다 잠기게 돼요. 그 부분은 이 영상을 따라 하시기 전에 숙지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호화 툴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파일들이 잠기게 되면은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애초에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말단에 가서는 키값을 저장하는 변수 자체도 삭제를 해서 메모리에서 증발시킬 거기 때문에 메모리 덤프를 뜬다고 해도 키값을 찾을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선 사용할 모듈들을 임포트를 해볼게요. 먼저 임포트를 다 해주시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듈들을 임포트를 해주세요. 아마 저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임포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뭐 리퀘스트 모듈만 빨간 줄이 간다든가 아니면은 PyAES 크립트 모듈에 빨간 줄이 간다든가 아니면 둘 다 빨간 줄이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컴퓨터에 지금 이 모듈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임포트를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맥이나 리눅스 시스템의 경우에는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윈도우즈 시스템의 경우에는 CMD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여신 다음에 똑같은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pip3 install request. 여기 끝에 S를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리퀘스트 모듈은.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설치가 돼 있다고 나오는데,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 막 로딩파 나타나면서 설치가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모듈을 설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PyAS 크립트 모듈을 설치를 해볼게요. 이 역시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설치가 될 거예요. 그 외에도 이 두 가지 모듈 외에도 제가 체크하지 못한 기본 모듈이 아니고 설치해야 되는 모듈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스트링이 기본 모듈인지 아닌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두 가지만 인터넷에서 따로 패키지를 받아야 되는 모듈일 텐데, 혹시 모르니까 다른 모듈에 에러가 이렇게 발생을 하시면은 똑같이 pip3 install 하고 에러 나는 그 모듈명 적어주신 다음에 엔터를 입력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모듈 임포트가 끝났으니까 간략하게 이 모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OS 모듈 같은 경우에는 파일 경로를 다룰 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정규 표현식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듈인데, 이제 뭐 어떤 문자열에서 특정한 문자열을 잘라주거나, 간략하게 생각해서 불필요한 문자열들을 잘라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 모듈은 문자열 다룰 때 역시 사용하는 거고요. 이 랜덤 모듈은 저희가 이 어떤 암호를 가지고 파일을 잠글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하는데, 키를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거는 랜섬웨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완벽한 랜섬웨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키가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거는 리버싱 당해서 패치되거나 백신에 이제 등록되거나, 아니면은 키가 하나가 노출이 됐다, 모든 사용자가 저 키를 이용해서 복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랜덤 모듈을 이용해서 매번 새로운 암호를 생성을 해줄 거예요. PyAES 크립트는 이 AES가 암호화 방식인데, 이 방식을 가지고 파일을 잠글 때 그때 사용하는 모듈이고요. getPath는 파일 경로를 다룰 때 사용하고, ctypes는 하드디스크의 그 경로를 얻을 때 사용될 거예요. 그리고 리퀘스트 모듈은 나중에 가서 이제 바탕화면에 이미지를 바꿔줄 건데, 그 이미지를 웹에서 다운로드 할 거예요. 그걸 다운로드 할 때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가 어떤 게 꼽혀 있는지 시스템에 이걸 가져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살짝 앞서서 간략하게 지정되어 있는 폴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윈도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지정된 경로들이 있어요. 사용자의 지정된 경로. 윈도우의 경우에는 C, 윈도우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지정된 경로들 보시면은 여기 뭐 뮤직, 그리고 다운로드, 데스크탑, 이런 고유한 디렉토리들은 윈도우에도 있죠. 얘네 경로를 먼저 가져오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코드가 무엇을 하느냐면요, 윈도우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리눅스나 뭐 맥의 경우에는 리눅스도 살짝 달라요. 리눅스는 홈폴더가 홈으로 시작을 하는데
맥 같은 경우에는 홈폴더가 여기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다운로드하고 뭐 픽처, 그리고 뮤직, 무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데스크탑, 도큐멘트 이런 게 있죠. 이거를 한글로 말하면은 뭐 바탕화면, 내 문서, 뭐 다운로드, 윈도우에도 있는 기본적인 파일 시스템 구조예요. 이 경로를 알아낼 때 사용을 하는 게 요 코드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눅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물결 표시가 뭘 뜻하냐면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눅스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디렉토리를 여기 나타내 주는데 여기도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죠. 이 경로가 제 홈폴더라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 홈폴더의 경로를 파싱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뭘 해줄 거냐면요. 각각의 뭐 데스크탑이라던가 아니면 내 문서 뭐 요런 경로들을 파싱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베이스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이 경로 뒤에다가 뭐 다운로드, 도큐멘트, 픽처, 무비 요런 것들을 이제 붙여서 넣어주면은 경로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os pass join 함수를 이용해서 이 경로와 특정 경로를 붙여줄 거예요. 스페셜 타겟 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 이렇게 넣어주고요. 아이고, 제가 VS 코드 확장 플러그인 중에 포매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걸 사용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네요. 우선 저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바탕화면 경로를 얻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도큐멘트, 내 문서 경로를 얻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사진 경로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허허. 다운로드. 그 다음에 뮤직이랑 무비를 넣어줄게요. 차례대로. 잠깐만. 도큐멘트. 뮤직은 S가 안 붙네요. 무비도 넣어줄게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중요한 디렉토리들은 다 탐색을 한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한번 포문으로 열어서 볼게요. 오타가 있네요, 여기. 스페셜 오타. 네,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경로들이 나오죠.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들어가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네, 들어가지죠. 윈도우즈에서도 아마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건 포문은 다시 지워주고 이제 경로 설정이 제대로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들을 찾아줄 거예요. 자, 이건 좀 기니까 복사를 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드라이버 목록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는데 맥에서도 작동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게 윈도우에서만 작동하는 명령이네요. 아, 그리고 그 파이썬 모듈 중에 이 드라이브 목록을 알려주는 모듈이 있어요. 함수가. 근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막 적어서 사용을 하느냐. 그 모듈을 사용을 하려면은 윈32 관련 API 관련된 걸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뭐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라고 나와요. 기능을 설치하라고. 근데 우리가 만드는 거는 사실 악성 코드이니까 그렇게 하면 사용자가 설치를 안 하겠죠. 그래서 좀 원시적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직접 긁어오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드라이버 목록을 긁는 거예요. 그럼 이 코드 한 줄로 지금 이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유저 이름을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getPath 모듈의 getUser 함수를 이용하면은 사용자의 이 컴퓨터의 유저 이름을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우선 유저 이름을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자, 이제 파일 목록을 긁었어요. 그러면은 파일을 암호화 해야겠죠? 파일을 암호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근데 이 암호화를 하기 이전에 암호화를 할 때는 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그 키를 생성해주는 작업을 지금 할 거예요. 그걸 함수로 만들어 줄 건데 스트링 풀 이게 뭐냐면 스트링 풀이라는 변수에 그 소문자 그러니까 소문자와 대문자가 모두 포함된 A, B, C, D, E, F, G 뭐 이런 모든 글자가 포함된 걸 스트링 함수에서 스트링 변수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스키 레터스를 이용해서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모든 0부터 9까지의 숫자 다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더해서 A, B, C, D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1, 2, 3, 4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긴 문자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 문자를 만들어주고 키라는 변수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키 최대 길이 저는 12자리로 해줄게요. 이거는 뭐 100자리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12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될 키의 길이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키를 만들어줍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키 길이만큼 반복을 해요. 그리고 키에다가 랜덤하게 글자를 하나 뽑아요. 문자를. 이 스트링 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 스트링 풀에는 모든 숫자와 모든 알파벳이 담겨 있다고 했죠? 거기서 하나를 랜덤하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라는 변수에다가 그 랜덤한 값을 넣어요. 그러면 1회가 끝나요. 그럼 키 랭스만큼 반복을 한다 했으니까 제 키 랭스는 12죠.
그럼 이제 12번 중에 한 번을 이미 실행을 했으니까 11번 더 반복을 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12자리의 랜덤한 키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 함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키를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 암호화 부분에 함수를 만들 건데, 버퍼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고, 패스워드는 이 create 키 함수를 이용해서 키를 받아올 거예요. 그럼 아까 이 키가 리턴이 되니까는 랜덤한 키 값이 패스워드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암호화 함수. 여기도 주성을 하나 달아줄게요. 암호키 생성 함수. 허허. 이게 파일 포매터가 사용을 하지 마세요. 이게 그지 같아요. 좀. 파일 암호화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해줄게요. 자, 여기 인자로 들어가는 디렉토리 네임. 요 인자는 어디 경로에 있는 파일을 암호할 것인가. 이걸 인자로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작동시킬 때 여기에다가 암호화시킬 파일의 경로를 넣어주게 되면 그 파일이 잠기게 되겠죠. 암호화하는 함수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 막 유니코드라든가 되게 막 한자 막 파일 깨진 거 이렇게 봤을 때 막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 이런 게 적힌 파일들이 있으면은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try except 구문을 이용해서 예외 처리를 좀 해줄 겁니다. 에러가 나면은 그냥 패스해버리는 방향으로. 파일 네임즈는 리스트 디렉토리. 지금 제가 작성할 거는 그냥 구글에다가 파일 구조 검색,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 파일 구조 검색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알고리즘인데요. 한마디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 경로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로 밑에 있는 파일들의 또 cd 어플리케이션 하면 또 이 밑에 또 파일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경로 아래에 있는 모든 디렉터리와 파일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이 위치를 반환해줘서 진짜 한 파일도 남김없이 모든 이 시스템의, 그러니까 트리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파일을 조회해서 이 함수에게 다시 전달을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한 경로가 주어지면은 그 경로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잠글 거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그냥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진행하고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암호하는 부분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자,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우선 파일 네임스를, 잠시만요. 실수를 좀 했는데요. 여기서 포문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밀어주고 네, 파일 네임스에다가 os 리스트 디렉토리 함수를 이용해서 그 특정 경로에 어떤 파일과 디렉토리가 존재하는지를 반환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모든 파일을 포문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파일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있죠. 이 파일 개수만큼, 파일이나 디렉토리 개수만큼 포문을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의 경로를 여기다 풀 파일 네임, 여기에다가 파일인 것들의 경로를 집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os path is 디렉토리 함수는 이 특정한 경로가 주어졌을 때 그 경로에 있는 것이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를 참이나 거짓으로 받아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게 참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파일이 디렉토리면 참, 그리고 아니면 거짓. 그러니까 파일이면 거짓을 반환하죠. 그래서 여기서 얻은 파일 네임을 넣어줬을 때 이게 디렉토리라고 판명이 되면은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재개 함수인데 이 함수 자기 자신을 다시 갖다 넣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디렉토리니까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 실행이 되다가 디렉토리예요. 그럼 참이니까 또 자기 자신을 실행시켜요. 그 디렉토리를 인자로 넣고, 그럼 또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의 검사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모든 파일을 조회하게 되는 거예요. 디렉토리면 또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신의 함수를 실행해서 또 쭉 검색하고, 그런 식으로 특정 경로에 디렉토리가 없고 파일만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개함수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건 디버깅용. 사실 이 코드는 실질적으로 파일을 빌드할 때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든 경로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것도 밀어줘야 됩니다. 이거 전체를 다 밀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렇게 해서 디렉토리하고 모든 검사가 끝났어요. 이 코드가. 근데 그리고 여기서 디렉토리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함수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한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내려가고 해서 더 이상 디렉토리가 없는 디렉토리 경로까지 싹 암호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디렉토리를 계속 이거 들어가 주는 거고, 만약에 파일의 확장자, 이게 파일의 확장자를 가져오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 확장자 코드가 exe, 그러니까 실행 파일일 경우나 아니면은 확장자가 락크드, 이렇게 잠겨 있다라는 뜻을 가진 이 확장자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파일은 암호화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쓸 확장자명이거든요. 막 랜섬웨어 보면은 파일 암호화한 다음에 끝에 확장자에 막 이상한 걸 붙이잖아요. 저희는 그 확장자로 이걸 사용을 할 거예요. 락이나 exe, 이 확장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파일을 다 잠글 겁니다. 왜 exe는 살려뒀느냐?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이거를 exe를 빼고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크롬이나 이런 인터넷 브라우저 이런 것도 모두 exe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잠겨버린다면 사용자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랜섬웨어들이 토르 브라우저를 깐 다음에 거기 디웹에 접속을 해서 뭐 비트코인 암호 그 지갑 주소를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입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크롬까지 잠겨버리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어떤 EXE든 다 잠기기 때문에 EXE는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EXE를 통해서 뭐 중요한 데이터나 이런 거를 저장을 하거나 보관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나 뭐 엑셀 그리고 그 뭐냐 워드 파일 이런 거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EXE랑 우리가 사용할 확장자인 락 이거는 제외를 시켰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파일들은 잠금을 시키는 겁니다. 이 코드가. 그리고 나서 잠금이 됐으면은 remove 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있던 존재하는 정상 파일을 삭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락커가 돌게 되면은 A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A라는 파일을 잠궜죠? 잠궈서 A 이게 좀 그림판이 잘 안 써지는데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A.락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디렉토리 안에는 이렇게 두 파일이 남게 됩니다. 정상 A 파일이랑 잠긴 파일. 근데 이게 있으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잠금을 걸어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삭제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잠궜던 파일만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삭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그냥 패스, 그리고 오류가 날 경우에도 패스. 이렇게 해주면은 파일을 잠그는 부분까지 간단하게 완성이 돼요. 랜섬웨어가 되게 거창하고 뭐 있어 보이는데 간단하게 만들면은 이렇게 뭐 코드가 길지 않게 100줄 내외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간단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인크립트 파일 함수를 이 함수를 이용해서 잠궈주는 기능을 또 한 번 재현하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인크립트 시스템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실행을 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윈도우를 대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C 드라이브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대부분 윈도우 사용자들이 주 윈도우즈 시스템 파일이 C란 말이에요. C 드라이브에다가 윈도우를 깔기 때문에 처음에 이 C 드라이브를 락을 걸게 되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이 전부 다 막 암호화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사용자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를 제외한 나머지 드라이브부터 먼저 잠궈주게 됩니다. 방금 만들었던 이 인크립트 파일을 함수를 사용해서 드라이브 목록 드라이브를 뭐 D나 기타 드라이브들 잠궈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들을 모두 잠갔을 경우에는 처음에 이 설정해줬던 스페셜 디렉토리들 이걸 하나씩 잠궈줄 겁니다. C를 암호화를 안 하고 나머지 드라이브들만 지금 다 암호화가 된 상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C는 결과적으로 암호화가 안 되게 돼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건져갈 파일이 되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C를 가장 마지막에 암호화를 할 건데 C 드라이브에는 뭐 윈도우즈 내에 뭐 중요한 파일들이 있어요.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파일들. 그것마저 잠궈버리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권한 에러가 발생해서 잠기지 않거나 뭐 둘 중 하나겠지만 위험한 모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C 드라이브에 있는 중요한 디렉토리도만 그래서 잠궈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파일들만 스페셜 디렉토리로 따로 타겟을 정해준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다 잠그고 나서 여기다 파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리드미 파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create readme 파일. 여기서는 위에다가 선언한 함수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할게요. 여기서 데스크탑의 경로가 지정되어 있는 스페셜 타깃 그 변수가 리스트에서 0번째 인덱스에 위치해 있으니까 0번째. 그럼 여기에는 바탕화면에 주소 경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os 패스 조인 함수로 경로를 묶어줄게요. 여기에다가 리드미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xe 파일을 제외한 이유가 이 파일을 생성을 해도 메모장 프로그램마저 잠겨버리면은 이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사용자는. 그렇기 때문에 exe는 다 배제하고 잠그는 겁니다. 쓰기 모드 그리고 인코딩은 UTF-8로 열어줍니다. 뭐 여기에는 자기가 쓰고 싶은 말에 쓰면 돼요. 저는 그냥 비트코인 주소 입금 이런 식으로 파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파일이 생성이 되고 나서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파일을 생성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리드미 파일을. 근데 생성이 돼도 사용자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생성이 된 줄. 그래서 갑자기 컴퓨터 왜 이러지? 이러고 말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시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os 시스템 함수를 이용해서 저 메모장 파일을 한번 열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OS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사실 터미널이나 CMD에다가 뭔가 입력하는 걸 똑같이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경로만을 납두게 되면은 자동으로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저 파일을 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맥에서도 될지는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뭐 테스트 txt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냥 이것만 입력을 해볼게요. 저 파일만. 맥에서는 안 되는데 윈도우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입력을 해도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맥에서도 여는 방법이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테스트 텍스트 파일이 열리죠. 우리는 윈도우를 대상으로 작업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적어줍시다. 자, 이제 리드미도 만들었으니까 처음에 설명했던 리퀘스트 모듈을 이용해서 바탕화면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사실 이게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작동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나중에 따로 손을 보시거나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능 자체는 구현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제가 또 자동으로 이게 포매팅 해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저장될 경로를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다운로드 받아올 이미지의 주소 뭐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잠깐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원하시는 이미지를 링크를 따서 사용하시면 돼요. 링크 제 주소를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런 식으로 있는 이미지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에 확장자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럼 사용을 못해요. 그럴 때는 열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오죠. 여기서 한 번 더 이미지 어드레스 그러니까 끝에 뭐 JPG나 PNG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있어야 돼요. 네, 여기 나왔죠? JPG로 저런 식으로 확장자가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 이미지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오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C타입 이 모듈 이거를 왜 사용하는지가 여기서 나오죠. 아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능을 다른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는데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방식도. 근데 C타입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 윈32 라이브러리를 건드리게 되면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물론 깔려있는 컴퓨터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컴퓨터가 안 깔려 있어요. 그 기능이. 그래서 기능을 설치하라고 창이 나옵니다. 그걸 사용자가 설치하지 않으면 이 함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원시적으로 해결 가능한 C타입스를 이용해서 직접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자꾸 넘어오는 건 제가 저장을 할 때마다 이 포매터가 인식을 하고 이렇게 다음 줄로 넘기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처음에 작성했던 대로 계속 작성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코드 작성이 끝났어요. 후. 근데 테스트를 직접 해보면 좋겠지만 제가 따로 지금 가상 머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를 직접 하실 때는 이 파이썬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나 아니면 가상 머신에 옮겨서 꼭 실행을 하시기 바래요. 그냥 실행하시면 모든 파일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이 자기 자신까지 이 파이썬 파일이나 뭐 이런 것까지 자기 자신까지 락을 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 이 파일이 없는 파일로 나옵니다. 왜냐면 이 파일까지 잠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잠깐만 보자. 패스워드가 네 여기 밖에 저장이 돼 있죠. 딱 빼놨는데 함수 밖으로 모두 이거 모두 함수로 작성돼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다 실행을 시켜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아무 작동도 안 합니다. 이 메인 함수들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비로소 프로그램 작성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실하게 패스워드를 삭제시켜 줍시다. 이러면은 이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덤프를 해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 패스워드를. 대문자로 작성을 해줘야죠.